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 직업이랑 굉장히 밀접한 역량 중에 하나로 기업가 정신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entrepreneu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 말이 익숙하신가요, 다들? 조금 어렵죠? 네. 앙트 못이라고요? 앙투아네트? 에이, 너무 자기적이잖아. 아니 근데 네이버에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에 그 앙트러프너십 이걸 치잖아요. 입 혀도 꼬여. 근데 거기 관련 검색어에 발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좀 맞아.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도 영어가 알아. 아니어서 영어여도 물론 어렵긴 한데 이게 또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가 정신, 한국말로 합시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업가 정신이면 일단 기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딱 기업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앨런 머스크. 저는 이건희. 맞아. 맞죠.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그렇죠. 마크 요즘에 주커버그. 사실 안 좋은 이야기로 뉴스에 맞아. 많이 나오고 있긴 맞아. 하지만 대표적이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라고 저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앨런 머스크는 또 최근에도 뭐 그 땅도 파고 화성에도 막 보내고 막 그러니까. 난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기업가라고 하면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 뭐 마크 주커버그, 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교육했을 때 와닿으시는가요? 말도 왜 이래? 전혀. 와닿으세요? 전혀. 그러니까 막 마치 엄청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성공을 이루어서 엄청난 자산가가 돼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요. 저는 사실은 기업가 정신 교육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들었었던 질문이 아니 왜 애들이 다 기업가가 돼야 되는데? 뭐 애들 뭐 그럼 취직하면 안 되고 다 기업가 돼야 돼? 왜 애들을 다 그런 그 교육을 왜 꼭 애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해와 진실이 있는 거죠. 우리 두둥 나중에 수동으로 입으로 합시다. 두둥. 그럽시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가 정신 이야기할 때 기업가의 이제 사례로 저의 핵셀럽 성은이 언니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롤모델이시죠? 롤모델이죠. 네. 롤모델이죠. 광팬. 네, 그러니까. 어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집에서 함께 오열하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가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들 생각했을 때 정말로 뭐 새로운 시도를 해서 뭐 큰 회사, 그러니까 작은 회사를 큰 회사로 이제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뭐 단순히 어떤 CEO가 아니더라도 조금 혁신적인 일을 시도해보고 이런 사람들 이제 기업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업가 정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 나오는 인물이 이제 슌페터인데 슌페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혁신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되는 사람을 기업가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와닿는 설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X축, Y축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Y축은 이제 창조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X축은 경영 기술, 비즈니스 기술을 이야기를 했을 때 창조성은 높은데 비즈니스 기술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발명가래요. 그리고 반면에 창조성은 떨어지고 비즈니스 기술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관리자라고 한대요. 근데
창조성도 높고 비즈니스 스킬도 높은 사람이 기업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그 기업가라는 게 그려지시나요? 네, 이번 설명은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송은이 언니가 제가 봤을 때는 창조성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송은이 씨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되게 이 그냥 TV나 이런 거에서 송은이 씨를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게 된 큰 영감을 준 언니거든요. 우리 언니 아닌데 자꾸 언니래. 언젠가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 그 송은이 씨가 한동안 이제 방송이 안 나올 때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을 했었어요. 김숙이랑 같이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팟캐스트 방송이 워낙 많고 연예인들이 하는 방송도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드물었었어요. 굉장히 초기에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굉장히 다른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가의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역량이에요. 정신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사실은 마인드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entrepreneurship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업 우리 시민의식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시티즌십을 시민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마인드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도 다 포괄하는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도 다양한 요소들을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기업가 정신의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뜨거운 열정.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도전 의식, 도전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전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가 돼가지고 사회적 가치, 뭐 맞아. 책임 이런 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가 정신의 요소도 사실은 너무 폭넓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맞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뭐 창의성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갈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실패 내성, 회복 탄력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좀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지영님. 지영님? 눈빛이 저한테 쏠리는 실패 내성, 회복 탄력성이 뭔가요? 네. 일단 제가 잘 안다고 하니 참 부끄럽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풀어놓자면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뭔가 외부의 침입과 뭐 이런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들어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처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패도 똑같이 그렇게 좀 예방주사를 맞듯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번에 이제 올해였죠. 올해에 어떤 뭐 교수법 가이드북 이런 걸 쓰면서 실패와 관련된 가이드북을 썼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공학 분야에만 뭐 한정된 건 아니지만 뭔가 혁신을 이룰 때는 실패가 당연히 내재될 수밖에 없다. 실패 없는 혁신은 없다.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실패에 있어서 학생들이 넘어지고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혁신을 이루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도 견뎌내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에서도 실패, 아까 리스크 테이킹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기업가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실행력.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뭔가 가시화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력 관련해서 또 실패랑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저 지금 사실 주변에서 저한테 사업을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 그분은 너무 실행력이 앞서는 건 아닌가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친구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을 좀 되돌아봤는데 그 친구가 하자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실패 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께서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래서 실행력이라는 것과 이 실패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이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갖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가 정신의 요소들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이야기를 좀 쭉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나의 기업가 정신은 누가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핵인싸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기업가 정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말하자마자 본인이 제일 먼저 빵 터지세요? 빵 터지고 그래.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사실 저도 제가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회사 와서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원래는 학계에 몸을 담으려고 박사까지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회사에 오게 됐고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대학원 때 좀 기업가랑은 좀 다르지만 창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창업은 하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인큐베이팅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거든요. 죄송하다고 하고 지원금 받고 이제 그 서울시랑 서약서 쓰고 3년 동안 이제 모든 그런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각서 쓰고 다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교육을 듣고 주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는 앞으로 나중에 지금은 회사에 있지만 언젠가는 뭔가 이런 기업가 정신을 더 발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좀 더 오너십을 갖고 하는 편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저만의 기업을 하는 것으로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아니요, 얘기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저는 성혜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혜님은 기업가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자기가 자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하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주인공인 척. 저 마지막 사람 다음에 하려고 제가 마지막 하려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그래? 아니 저는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저는 제가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래서 사실 뭐 지은님은 전공도 막 바꾸는 그런 결단도 내리고 했는데 물론 뭐 전 복수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기업가 정신이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안정적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안에서 역할을 잘하는 게 이제 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자유분방하게 그래도 지내고 있죠. 지금 기업가 정신을 엄청나게 발휘를 하고 계시고 뭐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더해. 그러니까 기업가로서 가져야 하는 역량 플러스 굉장히 이제 기존에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이런 셀프 홍보의 능력도 탁월하시고 영업력도 탁월하시고 약간 예전에는 그 샘에 그렇게 밟지 않으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안 밝은데요. 비세속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발달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돈 욕심이 합니다. 생겼어요.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면서 그래서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돈 욕심이 돈을 생겼어요.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놓쳤더라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익 창출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감각에 있어서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좋고 한데 사실 돈 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혜님이 점점 발전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직 갈 길은 멀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칭찬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하루가 다르게 서로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깜짝 놀라요. 맞아요. 깜짝 그 놀라. 은희 언니의 그 판벌려의 영감을 받아 열심히 판을 벌여보려고. 판벌려. 그렇죠. 사실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되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많죠. 사실은 그 리스크 테이킹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큰 리스크는 테이킹하지 못한다. 작은 리스크만 테이킹을 하는 정도의 수준? 네, 그런 처음부터 거죠. 큰 리스크를 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요정님이 맨 끝에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다음으로 할게요. 저도 약간 성희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기업가 정신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기업가 정신이란 나랑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성혜님이 설명해주신 그 테이블 약간 그거를 예로 들자면 저는 약간 발명가 측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뭔가 약간 새로워야지 재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지 내가 행복하고 막 이런 편이에요. 좀 창의적인 일을 즐기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비즈니스 감각이 있느냐를 보면 저는 비즈니스 감각을 제가 제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업가 정신교육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업가 정신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편견이 있었던 거죠. 기업가 하면 떠오르는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니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교육이라는 것을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일부의 역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손익을 이렇게 되게 계산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되게 약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것을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또 갖추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랑말랑하는 그쪽으로 갈랑말랑하는 사실 완전 초기 단계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역량을 좀 키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꼭 모든 역량을 한 사람이 다 갖출 필요는 없고 그거를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협력 조력자들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네. 지영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지금 여기 차기 셀럽과 크리에이터와 이 핵인싸 이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두 분들 이제 앞에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사실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분들이랑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자꾸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들고 나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나는 뭔가 새로운 거를 어떻게 찾아보지? 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켜 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 받고 있는 입장이 있다. 마인드셋이 확실히 변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교육의 이슈를 발견을 한 게 뭐 문제점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다들 나는 기업가고 굉장히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은 너무 입시 위주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 볼 그런 시간적 틈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는 되게 기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작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그 기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늘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절대 회사를 가지 말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학교 안에서 공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자꾸 저를 이제 공부 쪽으로 막 시키셨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거기에 박차고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나 교육 쪽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뭔가 CEO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아까 현지님이 조직 내에서도 이제 발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오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인재들을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 한대요. 뭐 도전 정신, 주인 의식, 오너십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창의성, 열정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실행력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 기업가 정신을 원한다는 맞아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직에 어떤 큰 조직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요청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오해이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기업가가 기업가를 만드는 교육이다라는 오해가 있죠. 네. 이 오해가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기업가 맞아요. 정신 하니까 이 네이밍 자체에서 오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기업가 만드는 교육이구나. 그리고 한국은 또 기업이라면 재벌하고 연결이 돼서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은 재벌들이 하는 거. 나는 음. 흑수저인데 어떻게 기업가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업가가 되면 자영업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 소상공인. 자영업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딴 얘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동생이 이렇게 취준할 때 이력서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력서 쓸 때 가족관계 이런 거 잘 안 쓰게 하는 분위기인데도 맞아요. 사실 아직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쓰고 직업란이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한테 직업란에 뭘 써야 되냐고. 저 뭐 썼을 것 같으세요? 제 직업이 뭘까요? 교육 전문가? 외래 교수. 연구소장?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직책 아닌가요? 뭐 그 연구소장 이런 거는 그쵸? 그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은 사실 교육 전문가나 이런 쪽이 사실 더 업으로 표현한다면 맞는 것 같긴 외래 해요. 교수. 그것도 사실 직함이죠. 직책, 직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네. 애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이라고 썼어요. 자영업이라고 쓰고 거기 옆에 이제 직장명을 레츠랩이라고 썼는데 그걸 쓰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 레츠랩이 치킨집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자영업이라고 하면 그런 거 떠올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럴 딴 때는 식으로.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쓰시면 그러니까 그거 칸까지는 없었으니까. 근데 교육 서비스업 하면 전 무조건 사교육업 같아요. 스타트업. 아니 교육 서비스업의 범주가 굉장히 커서 그 뭐 교육 컨설팅, 교육 기획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 창업 교육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오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업가 정신 얘기를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오해와 편견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기업가 만드는 거고 뭐 창업 교육 아니라고 계속하지만 결국에는 창업 교육이랑 비슷한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했는데 제가 이거를 약간 공부하면서 많이 든 생각이 내가 학창 시절에 이런 거 배웠더라면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사실 이 기업가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안에서 잘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동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해줬더라면 사실 나는 발명가가 아니라 기업가가 됐을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났어요. 아까 두 가지 오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오해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오해를 생각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오해가 약간 기업가 정신이 타고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돌아가면서 얘기했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발견해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키워가는 것 같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다시 좀 짚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정확히 창업 교육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 창업 교육과 기업가 교육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창업 교육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준비들을 하는 교육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뭐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뭐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창업 교육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성과 지표로 뭐가 나오나요? 사업자 등록 얼마나 했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어찌됐건 창업 교육의 목표는 창업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역량이 꼭 창업을 한다고 발현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약간 비교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문 프로그래머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사고력을 육성하겠다는 교육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고민 해결. 뾰로롱. 뾰로롱. 제가 졸업 후에 뭐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고 정말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저희 전 에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니어 분들도 사실은 요즘에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창직이 답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녀노소에게 전부 다 필요한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거를 이 직업 교육과도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랑 이어서 이제 좀 하자면 우리 미래 학습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들 이야기를 저희가 초반에서도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CR이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 재설계 센터에서 만든 그 4가지 역량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식, 스킬, 인성, 메타학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지식 안에 하나의 예로 현대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특정 누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미래 역량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 융합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 교육, 스팀 교육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플러스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18 교육 개정 교육 과정에도 이제 넣겠다고 하죠. 그 기업가 정신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 저희가 다뤘던 미래 직업의 어떤 지형도가 바뀌는 점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너무 이렇게 겁나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기는 한데요. 사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평생 직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긱 경제, 긱 이코노미.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저 같은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재즈 공연 같은 거 재즈바에서 공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주자들을 구할 때 뭔가 이렇게 정규직으로 그 사람들 고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대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연주자들을 그 앞에 이제 막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뽑아다가 그 사람을 이제 무대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대요. 그걸 이제 기기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정규직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때그때 프로젝트에 맞게 필요한 인력들을 구해서 쓰는 그런 형태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긱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많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내고 그 다음 일자리를 또 이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니까. 아니 근데 이미 저는 잘 몰랐는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성애님을 보면서 한 생각인데 정말 기업가 정신의 가장 큰 역량 중 하나로 셀프 마케팅을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브랜딩이 중요하죠. 이렇게 어떤 그렇게 할 때는 결국 내 이름이 어떤 누구나 다 들어본 회사 이름에 이렇게 묻혀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브랜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셀럽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차기 셀럽. 저 셀럽 좀 만들어주세요. 어디 기획사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주려면? 그러게요. 은희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이 뭐 아직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도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청소년 비즈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주도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어떤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찾으면 그 아산 나눔재단 그 엄청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 거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혜님과 제가 작년에 연구를 했었던 이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OEC가 있는데 이 OEC에서 앙트레프러너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또 기업가 정신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앙트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OEC가 이제 민간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좀 해보려고요. 저도 좀 해보려고요. 네. 아니 제가 열심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물론 이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이랑 일을 하게 되면서도 이제 큰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또 한 가지 저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맡았던 과목이 교육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경영 전략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목이 없어요. 저희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처음 맡게 됐는데 그럼 내가 그 과목을 어떤 내용들로 구성을 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큰 고민이었죠. 그러니까 그 과목은 일단 교육공학과 학생들이 듣는 전공 과목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범대학 학생들이 듣는 과목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잘 없었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결국 사범대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과목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원래 같은 과목을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사라졌어요? 아니 그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공백기가 생겼었어요. 아, 내년에는 열리겠죠? 내년 2학기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시간 강사의 삶이란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좋은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좀 팔고 다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중요한 걸 깜빡했죠.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꼭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떤 주제들을 또 다룰 것인지 살짝 예고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여기 사실 지금 계속 기업가 정신 얘기를 했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논문도 쓰시고 막 프로젝트도 하신 분들이 사실 여기 전문가로 앉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매번 모시고 있지만 이분들과 함께 그 향후에는 그 메이커 교육이랑 디자인 사고 또 저희가 에피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가 정신보다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들은.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거니까 계속해서 많이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잘한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 많은 후원과 후기 부탁드립니다.